용기 있는 사랑은 사랑하고픈 사람과 나누는 사랑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철 좀 들어라, 체면 생각해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랑에도 나이 제한이라도 있는 걸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67세 박명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3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에게 다시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 늦가을의 만남. 명수 씨는 동네 경로당에서 김순자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순자 씨는 5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사는 65세 여성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같은 처지의 사람끼리 안부를 묻고 차 한잔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그러게요. 이럴 때 산책이라도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시작된 대화가 점점 길어졌습니다.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시장에서 장을 보고 가끔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명수 씨는 순자 씨와 이야기를 나눌 때면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수 씨는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 나이에 설레다니. 밤마다 그는 돌아가신 아내의 사진을 보며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자식들의 반대. 어느 날 명수 씨는 큰딸에게 조심스럽게 순자 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경로당에서 알게 된 분이 계시는데. 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설마 재혼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어머니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희 체면은 생각 안 하세요?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에요? 외로우시면 저희가 자주 올게요. 재산 문제도 있고 괜히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명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식들 말도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도 있고 돌아가신 아내에 대한 도리도 있었습니다. 내면의 전쟁. 그날 밤 명수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이기적인 건가? 나만 생각하는 건가? 하지만 나도 사람인데, 나도 외롭고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싶은데 이게 죄가 되나? 순자 씨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가 울렸습니다. 오늘 산책 못해서 아쉬웠어요. 내일은 날씨가 좋아진대요. 함께 걸으실래요? 명수 씨는 답장을 하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계속 만나는 게 맞는 걸까요? 순자 씨도 상처받게 하는 건 아닐까요? 마음을 숨길 것인가, 드러낼 것인가. 멀어지려는 시도. 명수 씨는 며칠간 순자 씨를 피했습니다. 문자도 짧게 답하고 경로당도 가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명수 씨가 왜 그러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도 같은 고민을 했으니까요. 어느 비 오는 날 순자 씨가 명수 씨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서 있는 그녀를 보고 명수 씨는 깜짝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이 비에 왜 이러세요? 순자 씨는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말했습니다. 명수 씨, 제가 부담이 되는 거라면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이렇게 피하지 말고요. 저도 어렵게 마음먹은 거예요. 솔직한 대화. 명수 씨는 순자 씨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수건을 건네주고 따뜻한 차를 끓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 씨, 미안해요. 제가 겁이 났어요. 명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식들은 반대하고 사람들 말도 신경 쓰이고 돌아간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순자 씨와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순자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남편 생각하면 미안하죠. 자식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근데 명수 씨, 우리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까요? 10년? 20년? 그 시간을 외롭게 보내야만 하나요? 작은 용기. 순자 씨가 명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했어요. 당신 나 없이도 행복하게 살아. 꼭 그렇게 해줘.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 알 것 같아요. 명수 씨 부인도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명수 씨는 아내가 병상에서 했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나 때문에 너무 오래 슬퍼하지 마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세요.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아내는 정말로 자신의 행복을 바랐던 것 같았습니다. 명수 씨는 순자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순자 씨, 우리 당당하게 만나요. 누가 뭐라든 상관없어요. 저 순자 씨가 좋아요. 순자 씨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지자. 공개적인 만남. 명수 씨와 순자 씨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함께 걸었고 경로당에서도 나란히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림이 있었습니다. 저 나이에 저게 뭐 하는 거야? 체면도 없지. 자식들이 알면 기가 막히겠네. 하지만 두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가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뜻밖의 응원. 어느 날 경로당에서 가장 연세가 많은 박할머니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명수 씨와 순자 씨는 긴장했습니다. 박할머니는 동네에서 목소리가 큰 분으로 유명했으니까요. 명수 씨, 순자 씨. 박할머니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할미가 한마디 할게요. 내가 젊었을 때는 사랑도 못하고 시집갔어요. 맞선 한번 보고 바로 결혼했죠. 남편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평생 마음 한번 제대로 못 나눠봤어요. 그렇게 50년을 살았어요. 박할머니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근데 두 분 보니까 참 부러워요. 마음 맞는 사람 만나서 서로 좋아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나이가 많으면 사랑하면 안 돼요? 나이 들수록 더 외롭고 더 누군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명수 씨, 순자 씨. 두 분 당당하게 사랑하세요.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사세요. 이 할미가 응원할게요. 박할머니의 말이 끝나자 놀랍게도 몇몇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젊은 층이 아니라 같은 세대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사람인데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죠. 부럽네요, 정말. 자식들의 변화 조짐. 그날 저녁 명수 씨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큰딸이었습니다. 아버지, 동네 김 아줌마가 오늘 저한테 전화했어요. 아버지가 여자분이랑 잘 지내신다고, 정말 행복해 보이신다고. 명수 씨는 또 잔소리를 들을 줄 알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희한테 걱정 끼쳐서.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김 아줌마가 그러는데 아버지가 요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대요. 살아계신 분 같다고.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저희 때문에 사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버지도 아버지 인생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이기적이었어요.
가족 앞에서의 고백. 명수 씨의 칠순 잔치가 다가왔습니다. 자식들이 조촐하게 가족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명수 씨는 이 자리에 순자 씨를 초대하고 싶었지만 아직 둘째 아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잔치 당일 식당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큰딸과 사위, 둘째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까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명수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명수 씨가 술잔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할 말이 있다. 진심을 담은 고백. 명수 씨의 진지한 표정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너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3년 동안 아빠는 그냥 살았어.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였지.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하루를 어떻게 보내나 그 생각뿐이었어. 너희 걱정시킬까봐 웃으려고 노력했지만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 큰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다가 순자 씨를 만났어. 처음엔 그냥 말동무였어.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웃게 되더라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순자 씨 만날까? 하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지고 밥도 맛있고 산책도 즐겁고. 명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한테 물어볼게. 아빠가 이러면 안 되는 거냐? 아빠도 사람인데 외롭고 힘들면 안 되냐? 죽을 때까지 혼자 외롭게 살아야만 효자냐? 눈물의 화해. 둘째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로만 봤어요. 아버지도 행복할 권리가 있으신데. 아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사실 제가 반대한 건 재산 때문도 아니고 체면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냥 어머니가 잊혀질까봐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다른 사람 사랑하시면 어머니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아서. 명수 씨가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절대 잊혀지지 않아. 내 마음속에 영원히 있어. 근데 그게 내가 행복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야. 내 어머니도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 마지막에 분명히 말했어. 행복하게 살라고. 큰딸이 아버지를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순자 아주머니 모셔오세요. 저희가 인사드릴게요. 늦었지만 축하드려요, 아버지. 그 순간 명수 씨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감사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한 달 후 명수 씨와 순자 씨는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이 아니라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박 할머니가 축사를 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두 분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명수 씨와 순자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주름 사이로 행복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 결혼식은 작은 동네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경로당에 홀로 앉아있던 몇몇 어르신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감정을 표현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갔습니다. 큰딸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가르쳐 주신 게 있어. 사랑은 나이가 아니라 용기의 문제라는 거. 그리고 진짜 효도는 부모님이 행복하시게 하는 거라는 거. 6개월 후 명수 씨와 순자 씨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치고 있었습니다. 명수 씨, 우리가 잘한 거 맞죠?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용기 냈잖아요. 사랑하고 싶은 사람과 사랑하기로 한 거.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명수 씨가 순자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자 씨, 고마워요. 내 인생에 다시 봄이 온 것 같아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명수 씨 덕분에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상관없습니다. 가슴이 뛴다면,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싶다면 그것은 당연한 감정입니다. 용기 있는 사랑은 화려한 사랑이 아닙니다. 주변의 시선을 무릅쓰고 자신의 마음에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싶은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숨겨둔 감정이 있나요? 표현하지 못한 마음이 있나요? 오늘 용기를 내보는 건 어떨까요? 남은 인생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